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닷컴의 F77입니다. CS2021이 개막을 했어요. 근데 평소에는 저희가 미국 라스베가스로 가서 CS 취재를 해서 현장을 보여드리는데 올해는 CS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뭐 편안하다면 편안하고 이제 약간은 현장감이 떨어진다면 떨어지는데 첫 번째는 LG, CS는 항상 LG가 굉장히 공을 들이는 자리인데 LG의 프레스 컨퍼런스가 있으니까 요거 제가 보면서 어떤 신기술, 신제품 발표하는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시작해 봅시다. 오, 일단 롤러블이 나옵니다. 롤러블이 나오면서 롤러블은 저번에 윙 발표 때도 마지막에 티저가 있었죠. 상소문 에디션이라는 별명이 있었던 그 특허 제품에 기반한 건데 요번에 또 티저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요렇게 평소에는 그냥 일반 스마트폰 사이즈이다가 요거는 전동으로 올라오겠죠? 전동으로 이렇게 펼쳐져서 1.7배 정도 사이즈가 되는 것 같습니다. 2배까지는 안 늘어나고 여하튼 일반적인 뭐 21.5대 9 내지 뭐 그 정도의 굉장히 길쭉한 비율에서 태블릿처럼 넓게 쓸 수 있는 제품이 됩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고 이렇게 펼쳐지면서 슉 하고 들어가서 시작을 합니다. 요번에 굉장히 강조하는 게 요거예요. 헬스에 관련한 건데 사실 이런 가전제품들은 항상 이런 거를 강조를 하긴 했는데 이제 팬데믹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강조가 더 많아졌더라고요. 일단 퓨리케어 관련인데 제품 자체가 새로 나온 거는 없는데 항상 이런 전시회가 되면은 예전에 발표한 것까지 같이 전시를 하죠. 현장에 와서 볼 수 있다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일 최근에 발표된 건 요거예요. 이 휴대용 전자 마스크인데 이게 LG의 퓨리케어 기술이 들어간 웨어러블 공기청정기인 거잖아요. 뭐 요건 예전에도 보도자료가 나왔던 건데 사실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좀 무겁다라는 얘기가 있죠. 아직 판매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퓨리케어 미니 공기청정기인데 들고 다니면서 쓰든지 아니면 차량용으로 놓든지 요거는 뭐 사실 판매도 많이 하고 사은품으로도 많이 줬죠. LG 스마트폰에. 그래서 아마 한두 번씩 보셨을 거예요.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그 트루 스팀, LG가 이 스팀을 엄청 강조를 해요. 그래서 스팀을 온갖 곳에 다 넣었는데 지금 보이는 거는 식기세척기죠. 그리고 얘는 코드 제로네요. 근데 진짜 신제품은 요거예요. 새 양문 냉장고인데 인스타뷰 요 두 번 두드려가지고 노크온 해가지고 안쪽 보이는 거 있죠. 이게 창틀이 보통 보였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깔끔하게 이 반투명 뭐 반사 유리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꺼져 있을 때는 깔끔해 보인다는 거. 그리고 창문이 더 넓어졌네요. 두 번 노크하면 평소에 꺼져 있는 거 갖다가 이 화면을 볼 수 있다는 이 안쪽을 갖다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주 열었다 꺼냈다 하면은 이 냉기가 빠지고 그 전력 효율이 나빠지는 거죠. 사실 전기를 좀 낭비하는 건데 안 열고 내용물을 보니까 그거에 대한 장점이 있는 거죠. 스테인리스 스틸 들어가 있고 뭐 리니어 쿨링, 도어 쿨링 플러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 크래프트 아이스 기능이 있어요. 이 약간 위스키 같은 데 넣는 요런 유리 이거 깎는 것도 되게 기술인데 이제는 냉장고가죠. 작년에 요 기술 자체는 보여드렸는데 이번 모델에도 요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정수기에 UV 나노 넣었어요. LG가 좋아하는 요즘 두 가지가 그겁니다. 트루스팀이랑 UV 나노. 그랬는데 요거에 정수기에 UV 나노 들어가서 그 TV 광고하는 거 보셨죠? 뭐 직수광 교체 UV 나노 그게 냉장고에 들어간 거에까지도 UV 나노 기술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은 워시타워인데 사실 요것도 예전에 아마 공개를 했을 거예요. 이건 2파 때 공개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간단하게만 그때 말씀 안 드렸으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세탁기랑 건조기를 갖다가 쌓아놓은 거잖아요. 굉장히 여러 회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두 개가 구조가 많이 달라가지고 하나로 있는 것보다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는 게 효율이 훨씬 좋죠. 그러면서 이렇게 옆에다가 놨을 때보다 공간을 훨씬 적게 먹는 거죠. 그러면서 요 건조기랑 세탁기랑 컨트롤을 하나로 요 위아래로 합쳐놓은 거죠. 그래서 위에까지 올라가서 그 컨트롤 할 필요 없이 제어하기가 훨씬 편한 데다가 AI 기술로 뭐 자동인식 이런 것도 될 뿐더러 스마트 페어링이 돼 있어가지고 밑에다가 어떤 거라고 옵션을 정해놨으면은 지금은 이불인데 이불을 세탁하고 건조기로 놓으면은 건조기에 이불 옵션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일일이 골라줄 필요 없이. 요거는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거기에 뭐 알러지 관련한 사이클 케어도 있고 이거 아마 알러지 협회 인증도 받은 몇 안 되는 건조기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액티브 케어도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제품을 알고 있으니까 요거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프로액티브라는 게 이제 먼저 선행해가지고 이 케어를 하는 건데 고장이 났을 때 와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월간 리포트를 보내주고 뭐 미리 점검하고 그래서 고장이 나기 전에 유지 보수를 알아서 해주겠다는 아이디어입니다. 뭐 이런 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디스플레이 관련인데 이 부분이 되게 재밌어요. 근데 LG는 이거 프레젠테이션 할 때 이 효과음 넣는 거 좀 덜 넣었으면 좋겠는데 이 줌 하는 효과도 있고 꼭 이렇게 그래픽을 넣을 때 띠띠띠띠띠 이런 건 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여하튼 그렇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집에 오래 있으니까 TV 사용 시간도 늘어나고 이제 TV에 쓰는 비용도 늘어났대요. 그래서 더더욱 요거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사실 요즘 집에서 하는 거의 모든 게 화면을 통해서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업무까지도 화면을 통해서 하고 이제 사람들 모임 같은 것도 뭐 랜선 모임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화면 사용량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LG 웹OS, LG 스마트 TV 보시면은 들어가 있는 그 OS 인터페이스 새로 짰고요. 그리고 올레드 이보가 있어요. 이게 유기물이 바뀌었어요. 삼성 아몰레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몇 세대 유기물이 들어갔다 이런 건데 이번에 2세대 혁신이 일어난 건데 밝기도 더 밝아졌고 뭐 더 선명하고 색깔도 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죠. 55인치 잠깐만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니? 55인치, 65인치, 77인치 세 가지 모델로 나오고요. 뭐 가격은 당연히 비싸겠죠. 그러면서 이 알파9 칩셋이 들어가 있는데 알파9 8K 4세대예요. 4세대로 올라가면서 엔진이 한 번에 색을 입히고 효과를 주는 게 아니라 부분 따로 적용을 합니다. 글자는 선명하게 사람 피부 있는 곳은 더 부드럽게 머리카락은 또 찰랑거려 보이게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AI 사운드 프로 기술도 들어가 있는데 오디오 업믹스가 있어요. 가상 5.1.2 채널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더 입체감 있는 음향을 주고요. 두 번째는 자동 음량 레벨링인데 컨텐츠마다 음량이 다르니까 여기서 70으로 해놨던 게 저게 70이 되면 너무 작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 맞춰주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는데 AI 프로세서가 분석을 하는 것만큼 정확하지는 않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웹OS, UX 리디자인 돼가지고 위쪽에 자주 보는 것들 배치했고 밑에 앱리스트 있고 스트리밍 서비스 뜨고 요런 거는 사실 굉장히 공통적으로 나오는 디자인 아이디어 중에 하나예요. AI랑 개인화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된 지 오래됐죠. 그래서 사용자의 취향을 분석해서 추천을 해주는 컨텐츠를 맨 위에 올려서 사용자가 볼 것 같은 걸 맨 위에 띄우니까 이 고민을 덜어준다는 것 플러스 UI에서 헤매는 시간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최대한 클릭수를 줄여가지고 간단하게 만드는 게 뭐 모든 UI의 목표인데 대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 테마로 추천 컨텐츠 맨 위에 올려줬습니다. 그러면서 매직 리모트도 신형이 됐죠. 저는 요거 디자인이 훨씬 나은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요번 거는 똑같이 플라스틱이긴 한데 무광에 헤어라인이 들어간 약간 세련된 컨셉이죠. 근데 이 두 개는 계속 트렌드가 바뀌어요. 무광에 헤어라인 들어간 게 유행했다가 또 언제부터는 글로시한 반짝거리는 뭐 검은색 피아노 블랙 같은 게 유행했다가 또 그거 질리면 또 헤어라인 유행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헤어라인 시즌이 또 된 겁니다. 또 나중 되면 또 글로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이 중간에 포인트 앤 스크롤 이거 되게 편해요. 이 매직 리모컨 아시죠? 집에 LG TV 뭐 신형 쓰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센서 들어가 있어가지고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하면 움직이고 요 가운데 휠이 있어서 정확하게 조절하고 싶으면 얘를 쓰면 되는 요 부분, 요 휠은 똑같이 들어가 있고 위쪽에 AI가 있는데 이 AI 버튼은 아마 LG 걸 거예요. 그리고 밑에 쪽에 다른 AI들이 있죠. 구글 어시스턴트나 아마존 알렉사 같은 거. 그리고 이쪽에 스트리밍 서비스들 넷플릭스, 프라임 비디오, 디즈니 플러스, LG 채널까지 뭐 요거는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구성 자체는 요즘 스마트 TV들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부 모델에는 여기 NFC 매직 탭이라는 게 있어요. 삼성 거 같은 경우에는 TV 본체에다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대서 페어링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도 해드렸는데 뭐 요것도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아요. TV에 가서 직접적으로 대는 게 더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리모컨에 대는 게 더 빠를 때도 있고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괜찮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러면서 요거 똑같이 들어갔죠. 삼성 스마트 싱크도 마찬가지고 스크린 미러링 폰 거 TV에 보내는 거 굉장히 오래전부터 됐고 TV 컨텐츠를 폰에서 보는 거 그러면서 LG가 올레드에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색이 정확하고 품질이 좋기 때문에 프로페셔널들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그 디즈니 랩 얘기가 나왔죠. 인터뷰가 나오고요. 스킵 하고요. 여기 특징들이 있어요. 퍼펙트 블랙 이거는 올레드가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반응 속도 빠르고요. 1ms 인풋 렉 적고요. HDMI 2.1 HDMI 2.1이 돼야지 이제 HDR과 뭐 8K 같은 거를 동시에 쓸 수 있는 그러면서 아이 컴포트 LG가 이 아이 컴포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정서에 안 좋은 올레드라는 얘기를 굉장히 옛날에 했을 정도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색광 저감 관련한 인증 받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G-Sync 컴패티블도 거의 최초 아주 최초 뭐 여하튼 굉장히 빨리 지원한 모델들 중에 하나입니다. G-Sync 컴패티블 들어가 있고 그 8K 60프레임 HDMI 2.1 통해서 지원하고요. 여기 황 회장님 나오셨네요. 이번엔 오븐에서 뭐 안 꺼내시나요? 그래서 RTX 3090이랑 LG OLED TV 페어링 해가지고 이렇게 시연했더니 많이들 놀랐다. 뭐 그런 얘기고요. 실제로 게임용으로 굉장히 적합한 48CX 같은 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그거 영상도 아마 이쪽 좋은 채널에 어디 있을 텐데 여하튼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거 보라고 나온 건 아닌데 게임 옵티마이저 요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깔끔해졌어요. 그동안 LG 웹OS들이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웹OS가 LG가 옛날에 사온 거예요. 팜에 들어갔다가 HP로 팔렸다가 그 다음에 아마
LG로 팔렸을 텐데 그때 큰 틀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완전히 갈아엎어가지고 깔끔해졌습니다. 플랫하고 단색의 눈에 부담스럽지 않은 인터페이스 바뀌었고 여기 마우스 커서 같은 경우에도 빨간색, 보라색 뭐 여튼 그렇게 떠가지고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투명한 흰색 레이아웃만 보이는 걸로 깔끔하게 바꿨더라고요. 뭐 요거 보라고 만든 이미지는 아니긴 한데 전 오히려 이게 더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VRR 가변 주사율까지 지원하고 프리싱크 프리미엄 들어가 있고요. 원래도 모션 프로 모션 블러 같은 거 줄여주는 엔진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TV 내장 클라우드 게이밍으로 구글 스타디아를 지원합니다. 사실 스타디아가 나왔을 때에 나왔던 기대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스타디아랑 트위치 앱이 네이티브로 지원이 됩니다. 뭐 요거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아마 국내에서는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북미 기준으로는 되고요. 그 디자인도 강조를 하는데 굉장히 얇고 이제 베젤도 좁기 때문에 이렇게 갤러리 디자인 TV를 만든 거죠. 이 안쪽에 예술 작품 하는 거 삼성도 비슷한 거 있죠. 그 심심할 때 예술 작품 띄워주고 더 프레임이라 그러죠. 인테리어에 거슬리지 않고 잘 녹아드는 그런 거. 이 사실 삼성 LG가 이런 경쟁이 심한 TV 같은 부분에서는 굉장히 서로 많이 보고 배웁니다. 여기에 갤러리 스탠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스탠드를 일이 있어서 여러 개 알아봤는데 혹시라도 특히 TV가 크고 무거울수록 뭔가 못 보고 부딪혔을 때 뒤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그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다리가 3개 있으니까 훨씬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보다 실용적인 생각이 저는 먼저 듭니다. 하지만 봤을 때 이쁘기도 한 것 같아요. 약간 캔버스 같기도 하고 저는 예쁜 것 같습니다. 근데 좋은 화질을 바라면서 OLED가 아닌 것을 찾으면 어떤 옵션이 있냐면 LCD에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요거 뭐 보도자료 같은 걸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나옵니다. 풀어레이가 나왔다가 이제는 뭐다? 미니 LED가 된 거예요. 퀀텀 닷 기술이랑 미니 LED를 합쳐가지고 LG가 QNED를 사실 QNED는 삼성이 굉장히 쓰고 싶어 했던 이름인데 오며 가며 잽 한두 방씩 주고 받는 거죠. 그래서 미니 LED를 탑재한 QNED TV가 나왔습니다. 사실 QNED라는 거는 뭐 OLED 친구 QNED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LG가 굉장히 정확하게 설명을 했죠. 처음에는 로컬 디밍 구역을 구분해서 일렬로 세워놨다가 그 다음에 풀 어레이가 돼서 뒤에서 이렇게 더 많은 LED로 그 구역을 밝혀주는 거였는데 이제는 미니 LED 훨씬 작은 LED를 만들었기 때문에 구역이 훨씬 많아진 겁니다. 지금 보이시죠? 얘네들이 미니 LED인데 이런 애들을 갖다가 거의 3만 개를 넣는 겁니다. 몇 인치 기준으로 3만 개죠? 잠시만요. 86인치 8K 기준으로 3만 개의 미니 LED를 넣는 거예요. 예전에 그냥 뒤쪽에 풀어레이 LED 들어가 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나오죠. 마찬가지로 86인치 8K 모델 기준으로 미니 LED는 3만 개가 있고요. 2,500개의 디밍 존이 있는 겁니다. 뭐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당장 기억은 안 나는데 뭐 300개, 400개 정도 선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아진 거죠. 근데 왜 미니 LED가 3만 개인데 2,500개 존이냐면 뭐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 어디가 밝고 어디를 어둡게 해야 될지 이 LED 밝기 조절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밝은 데를 더 밝게 어두운 데는 꺼서 트루블랙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연산량이 이 3만 개를 만들면 너무 가중해져요. 사실 이게 OLED랑 다른 부분이에요. 이 뒤쪽에 컨트롤해야 되는 레이어가 하나 더 있다. LED 조명이 하나 더 있다는 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하튼 그래서 3만 개가 박혀있다고 3만 개 존을 지금 만들 수는 없는데 2,500개 자체도 훨씬 많아진 거죠. 예, 퀀텀 나노셀이라고 LG는 부르는데 이 퀀텀 닷을 썼기 때문에 훨씬 깊고 진한 색을 낼 수 있는 거죠. 혹은 이제 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비비드한 색을 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라인업이 나오죠. 화면 크기는 65인치에서 86인치 종류들로 나온다 그러고 여기 모델명이 있는 건 아마 급 차이인 것 같아요. 뭐 기존에 뭐 BX, CX 이런 거 나눠줬던 것처럼 85, 90, 95, 99가 있는데 굉장히 애매한 숫자 체계. 뭐 여하튼 이렇게 4종류 라인업이 나온다고 하고요. 나노셀에도 이 기술이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들어가는지 별로 자세히 설명은 안 해주시네요. 역시 안 비싼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면서 비즈니스 솔루션인데 여기 작곡하면서 DJ 한다는 여성분이 출연을 합니다. 레아 김이에요. 근데 저 어제 이거 생방송으로 볼 땐 몰랐거든요. 지금 보니까 좀 보이긴 하네. 이게 가상 인간이래요. 그러니까 아티피셜 휴먼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 가상 인간 하면 뭐 생각나죠? 제가 작년에 삼성 네온 소개시켜드렸죠. 사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 기대보다는 조금 덜 했는데 최소한 라이브 데모를 해준 거에서는 근데 요거는 꽤 자연스러워 보인다. 물론 이제 프리로 해서 라이브로 하는 거랑은 차이가 당연히 있겠지만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대충 감이 오시죠. 삼성에 있는 건 LG에도 있고 LG에 있는
있는 건 삼성에도 있습니다.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기본적인 시장 트렌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두 회사 모두 그쪽으로 기술 개발하는 게 당연하긴 합니다만 이거 피부 톤만 조금 개선하면 정말 사람 같아 보일 거. 저는 진짜 어제 라이브로 볼 때는 몰랐어요. 지금 보니까 보이긴 하는데 가상 사람이 소개해 주는 거는 클로이, 얘 이름 뭐였어? 클로이 UVC 로봇이에요. 요즘 이 코로나 시국에 LG가 이런 거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이 호텔, 교실, 레스토랑, 사무실 같은데 돌아다니면서 뭐 소독 내지 살균을 하는 거죠. 그 자외선 이거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난다. 저기 그 무빙워크나 에스컬레이터 같은데 손잡이에 소독하는 기계 달려 있잖아요. 그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사업 마지막 해 접으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구사일생하셨다고. 여하튼 LG도 이런 거 준비했네요. 사람이 해도 되는 거를 로봇이 하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니까 로봇을 시켰나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그럼 사람이 닿으면 어떻냐 하면은 가까이 오거나 이동을 시키면은 꺼집니다. 작동하지 않게. 사람한테 이렇게 세게 쏘면은 안 좋을 테니까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준비해 놓은 거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LG 그램이 나오죠. 화면 비율도 16대 12 돼가지고 뭐 업무할 수 있는 것도 더 많아졌고 DCI P3 사실 DCI P3 99%라는 게 예전엔 이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요즘은 강조를 해가지고 컬러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베젤을 줄여가지고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는 것이 장점이죠. 그리고 엣지 히든 엣지 있고요. 지문 인식 센서 있고 11세대 타이거 레이크 들어가 있고 80W씩 배터리 들어가 있고 14, 16, 17 세 가지 나오고 여기에 또 자랑스럽게 CS 혁신상 수상 스티커가 붙어 있죠. 근데 제일 예상 못했고 제일 쇼크는 이거예요. 올레드 프로 울트라 파인을 출시했어요. 저 울트라 파인 모니터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특히 이제 맥에 들어갔던 울트라 파인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31.5인치의 4K입니다. 뭐 5K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이 사실 32인치짜리 올레드 모니터 내지 TV가 나온다는 얘기가 소문이 있었는데 그 주인공이 사실은 얘인 거죠. 31.5인치의 4K 올레드여서 픽셀 디밍 HDR 당연히 지원하고요. 올레드가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DCI P3 99% 만족하고 어도비 RGB 99%. 사실 이런 색깔들은 뭐 HDR 컨텐츠를 보시는데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저처럼 영상을 편집하거나 할 때 색을 정확하게 보는 것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 이거에 대한 자세한 사용도 안 나왔고 가격도 안 나왔기는 하는데 드디어 LG가 올레드 모니터를 출시해줘가지고 저는 굉장히 반갑고요. 그 다음은 띵큐인데 AI랑 IoT 관련한 게 이제 LG 싱큐라는 브랜드인데 사실 싱큐 자체는 싱큐 제품군들 자체는 괜찮은 것들이 꽤 있어요. 근데 스마트폰에 굳이 그걸 계속 붙여야 되냐는 비판이 있던 것뿐이고요. 그래서 이제 가전 부분의 싱큐를 보면은 띵큐 앱을 갖다가 이제 완전히 갈아엎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네슬레랑 하인즈랑 협력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밀키트 같은 거 엄청 팔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뭐 간단 조리식품이나 밀키트 같은 거 보면은 이 뒤쪽에 스캔해가지고 QR 코드로 스캔을 하면은 싱큐에 자동으로 전송이 된다는 거죠. 몇 번 모드 고르고 몇 번 했다가 오븐에 2분 구웠다가 전자레인지에 몇 분 돌렸다가 오븐 400도로 예열했다가 뭐 2분 구웠다가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넣으면은 자동으로 조리가 되도록 QR 코드를 협력해서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대부분은 이런 간편식들이 조리가 복잡하지는 않은데 뭐 그것마저도 항상 우리 그러잖아요. 해가지고 뭐 쉽네 그러고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한 1분 뒤에 쓰레기통 주섬주섬 주워다가 4분이구나 버렸다가 4분 뒤에 뭐 섞으라 그랬는데 다시 보고 그럼 그럴 필요가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사할 때도 홈 어드바이저라는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하면은 와이파이 연결돼 있고 가전들이 워낙 설치가 복잡하고 그러니까 이사하고 나면은 됐던 거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요즘은. 그런데 요거까지도 싱큐 앱이랑 연동을 해가지고 이사하고 나서 작동이 다 되도록 케어를 해주겠다는 부분이고요. LG가 전반적으로 하드웨어들은 이제 가전은 LG라는 거를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나오던 얘기를 이제 광고에까지 쓰고 있죠. 가전은 LG라고 TVC에도 나오고 그걸 했는데 하드웨어는 괜찮은데 소프트웨어 부분이 아쉬운 부분들이 항상 있었죠. 제가 주로 리뷰하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그랬는데 LG가 이렇게 싱큐 앱을 갖다가 다시 만들고 더 활용도를 높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더 개선될 수 있을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인데 이 이노베이션 포 베터 라이프 같은 이제 더 나은 삶을 위한 혁신 같은 거는 항상 CS에 나오는 컨셉이기는 해요. 이제 더더욱 요즘 들어서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 같은 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집에 있고 이제 다시 웰빙에 대해서 케어를 하는 유행이 한번 돈 거죠. 요 트렌드는 항상 있어 왔는데 15년, 20년 전에 이제 웰빙이 엄청나게 유행할 때가 있었죠. 자, 모든 거에 웰빙이라는 이름이 다 붙었던 때가 요즘은 이제 그게 AI인 건데 웰빙이 다시 돌아왔다고 보시면 대충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들 대부분의 컨셉들이 뭐 웰빙, 서스테이너빌리티 뭐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exhibition.lg.com에 들어가면은 가상 전시관이 있어요. 사실 제 원래 계획도 여기 가상 전시관에 가서 보여드리는 거였는데 서버가 원활하지 않은지 480p까지 시청이 잘 되길래 보는 제가 다 답답해가지고 요 컨퍼런스 요약을 해드리는 겁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가가지고 잘 될 수도 있으니까 가끔씩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3D 렌더로 만들어 놓은 전시관이에요. 그리고 Thank you for watching이고요. LG CS 2021 하면서 롤러블 다시 나오고 닫힙니다. 근데 이거 합성 좀 열심히 좀 하지. 이 이름을 롤러블로 확정을 지었더라고요. 여기 트레이드마크자 보이죠? 여하튼 익스플로러 프로젝트의 이 상소문 롤러블 폰 저는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제 CS2021 LG 컨퍼런스 소감은 사실 가전제품들도 재밌는 거 많죠. 뭐 UV 나노 정수기를 갖다가 내장시켰다든지 이 노크온 되는 인스타뷰 윈도우가 훨씬 더 깔끔하게 진짜 한쪽만 보이는 거울 유리처럼 업그레이드가 됐다든지 뭐 퓨리케어 라인업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얼음 깎아주는 거 다 보셨죠. 그건 작년에도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그런데 올해가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디스플레이 힘을 굉장히 많이 준 해가 되겠습니다. LG QLED 있고요. OLED 라인업도 소자 바뀌었고요. 심지어 OLED 모니터까지 출시됐고요. 전 굉장히 반가운데 그래서 올해는 디스플레이 관련해가지고 볼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롤러블 같은 경우에도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통한 뭐 플렉서블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통한 혁신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올해는 저도 재밌는 제품들을 많이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LG CES 2021이었고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전체 영상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찾아서 보셔도 되고요. 저희 뉴스 게시판에도 제가 꾸준히 CS2021 소식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잊지 말고 찾아봐 주시려면 구독과 알림 버튼을 누르셔야 되겠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